지금 구매하신 제품은 G36으로서 독일에서 쓰고 있는 돌격형 총이죠. 원래 이제 본총 소총 모델은 그러니까 미군으로 따지면 M16A2에 해당하는 모델은 G36K인데요. 국내에서 실제 게임에 쓸 수 있는 것은 돌격형 단축형 형태가 팔릴 수 있기 때문에 G36C 모델이 마루에서 개발되어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총의 장점을 보시면요. 우선 위에 롱레일이 있어서요. 롱레일에 이제 도트 사이트라든가 기타 장비들을 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레일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하부에도 레일이 또 있죠. 이 레일마다 이제 여러 개의 그 옵션 장비들을 부착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에는 ICS 배터리 팩에 그 다음에 기타 뭐 라이트라든가 왼쪽에 라이트, 뭐 오른쪽에 ICS 배터리 팩, 아래쪽에는 레이저 포인터 뭐 이런 것들 달 수 있겠죠. 자, 요게 이제 G36 C의 특징이 되겠고요. G36은 3형식 기압 박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튼튼하고 견고한 편입니다. 몇 가지 단점은 있는데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총을 분해할 때 보시면 분해라기보다는 이제 배터리 갈 때 보시면 요 핀이 있습니다. 보시면 요 핀이요. 요 핀이 좀 잘 빠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 핀 분실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옵션으로도 요 핀은 나와 있기 때문에 옵션으로 다시 사서 끼우실 수 있지만 분실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뭐 테프론 테이프를 한번 감아 주시든가 아니면 게임 중에 자꾸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빠지는 이유는 요 핀을 잡아주는 바킹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가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뭐 며칠만 해도 분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제가 이제 제품 출시할 때, 판매할 때 항상 조여주긴 하지만 밑에 하부에 요 모터가 있어요. 모터 스페이서, 모터 밑판 아래쪽에 보면 나사가 하나 있는데 요 나사가 좀 잘 빠집니다. 제가 일단 1차적으로 조여주긴 하지만 게임 중에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기본적인 작동법을 보시면 개머리판을 접고 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시면요. 자, 여기 요 스위치가 있죠. 멈치가 있는데 이 멈치를 누르시면 멈치를 누르시면 이렇게 개머리판이 접힙니다. 나와서 이렇게 접히죠. 접힐 때는 여기 보시면 여기 걸쇠가 있거든요. 여기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요 걸쇠요. 여기에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꼭 그 K2처럼 접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상당히 짧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짧아지죠. 자, 이렇게 쓰실 수 있겠고요. 피실 때는 반대로 어떻게 하시냐면 멈치를 누르시는 게 아니라 위로 살짝 들어 올리신 상태에서 빼주시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접으실 때는 보세요. 이 멈치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멈치를 한번 눌러주신 상태에서 밀어주시면 딱 고정이 되죠. 그래서 개머리판을 뭐 피셨다 접으셨다 충분히 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세네터 조작은 보시면 양쪽 사이드에 다 있습니다. 이쪽에도 있고요. 세네터가 두 군데 있는데요. 이 상태가 안전, 그 다음에 한 단계 내리면 반자동, 단발이죠. 그래서는 연발 이렇게 되죠. 셀렉터가 세 개로 조정이 되겠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단발 사격을 너무 무리해도 기아라든가 기타 스위치 접점에 영향을 미치고요. 단발 사격을 하시게 될 때는 이렇게 예비 사격을 하지 마시고요. 방아쇠를 예비 사격하지 마시고 한 번에 딱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번에 이렇게 당겨 주셔야 돼요. 한 번에 찍짝 이렇게 하시면 접점이 들러붙거든요. 그 다음에 연발 사격하실 땐 주의하실 점 바바바바바 쏘시면 안 되고요. 다닥 다닥 다다닥 다다닥 이렇게 3.4식으로요. 단속적으로 연발을 쏴주시기 바랍니다. 연속적으로 쏴주시게 되면 구매 당일날도 기압가 갈릴 수 있고요. 이 총 안에 들어있는 기압 박스 안에 기아라든가 피스톤 같은 것들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AS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일날도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총 관리는 총 주인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법이라는 장치가 있는데요. 사거리를 멀리 보내주기 위한 장치인데요. G36은 독특하게 사거리 조정한 호법 장치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다 쓸 수 있도록 원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오른손잡이, 이렇게 하면 왼손잡이용인데요. 이 장치를요, 이 사이에 있는 이 장치를 살짝 밀어서
이렇게 뒤로 밀을게요. 뒤로 제끼시면 어디가 열리냐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살짝 제껴서 열면 자 여기가 열리죠? 자 여기 다이얼이 있을 텐데요. 위로 올리시면 호흡이 많이 걸리는 거고요. 아래로 내리면 적게 걸리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제가 초기에 맞출 때 호흡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건들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G36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호흡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맞춰놨거든요. 그러므로 호흡을 거시게 되면 탄이 발사가 안 되고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G36 세팅할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호흡을 전혀 걸지 않는 상태에서 완전히 다 푸른 상태라 그러죠. 완전히 걸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호흡이 먹도록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 절대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매를 하시면 반드시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일단 배터리를 삽입하셔야 되겠죠. 물론 구매하셨을 때 제가 배터리를 넣어 놓습니다. 격파 테스트까지 다 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반드시 넣어 놓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배터리 충전하실 때 교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시면요, 이 앞에 보시면 멈치가 하나 있어요. 멈치가 아니고 사실은 나사인데요. 보시면 오른쪽 편에 있는 나사를 전화가 쉬질 않네요. 중간중간 전화 때문에 좀 끊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시면 오른쪽 편에 이 멈치가 있는데요. 이게 아까 사실은 나사라 그랬는데 이걸 푹 미시면요 쑥 들어갑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 반대쪽을 보시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올라왔죠? 핀이 올라왔습니다. 이 핀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핀을 잘 보시면 여기 이제 고무 바킹이 있는데요. 요 고무 바킹이 이제 나중에 사가서 제 기능을 못해서 핀이 빠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옵션 핀은 빠지지가 않습니다. 옵션은 저걸 강화시켰거든요. 자, 뺄 때는 어떻게 빼시냐면 앞부분 핸드가드를 빼셔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상당히 쉽습니다. 그냥 앞으로 쑥 빼시면 빠집니다. 간단히 빠지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휴즈가 있습니다. 휴즈요. 이 휴즈가 갑자기 급격한 전류가 흘렀을 때 끊어져서 안전장치 역할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 휴즈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제 발사가 안 될 때는 방아쇠를 당겼는데 발사가 안 된다 그러면 휴즈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휴즈가 끊어져 있을 경우에는 다른 걸로 교체하시고요. 교체하셔도 또 나갔을 경우에는 어디 이 기계 내부 자체에서, 총기 내부에서 어스가 발생한 거니까 이거는 수리를 의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끼우실 때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G36은 ICS 배터리팩과 9.6 1400짜리 배터리를 혼합한 옵션 배터리를 쓰기 전에는 이렇게 기본으로 600짜리에 600mAh짜리 8.4에 600mAh짜리의 소형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 작동 운용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겠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정도 됩니다. 물론 발사하는 횟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게임 중에 실제로 평균치를 낸 거고요. 1시간도 못 쓴다 해서 고장은 아닙니다. 발사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발사 탄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은 짧아집니다. 물론 이 배터리는 제가 추가로 이제 서비스로 드리는 완속 충전기에 꽂으셔서 10시간 동안 충전하시면 되겠고요. 10시간 이상을 충전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반드시 충전하기 전에는 방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배터리는 100회 이상 사용하고 나면 성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회 이상 지나고 나서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방전을 정확하게 시켰을 때, 적절하게 시켜주고 다시 충전했을 때 100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방전을 제대로 시켜주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에는 메모리 효과라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짧은 시간 내에 배터리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연구품이 아니고요, 소모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배터리를 교체하셔야 됩니다. 작동시간이 급격하게 짧아지면 그때는 교체 시기가 된 것이므로 배터리를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걸로. 자, 그 다음에 메모리 효과라는 걸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메모리 효과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배터리가 이제 물통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전류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원래 600mAh가 꽉 찰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사용하시다가 반 정도만 사용하시고 다시 방전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사용하시면 이게 반복되면 예를 들면 300mAh 정도 사용하시고 충전하시고 300mAh 정도 사용하고 충전하고 그러면 이 배터리는 자동적으로 300mAh가 가장 최저점으로 전류의 최저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밑에 있는 300mAh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터리가 자기의 그 전류량 최소 전류량을 기억한다 해서 메모리 효과라고 합니다. 기억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메모리 효과를 없애주려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마루이 방전기를 이용해서 전류를 바닥까지 빼주고 다시 충전하고 바닥까지 빼주고 다시 충전하고 이래야지만 전격된 용량을 그러니까 전류의 전격 용량을 말이 꼬이네요. 전격 전류량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배터리를 한번 결합해보죠. 배터리는 어떻게 넣으시냐면 치우고 자, 이렇게 보시면요 배터리 접점 단자가 이쪽에 있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자, 이 위치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 단자에 끼우시면 되는데요. 단자에 보시면 위쪽으로 이렇게 조금 볼록 튀어나온 면이 있습니다. 볼록 튀어나온 면이. 근데 끼워보시면 압니다. 어차피 반대로는 안 들어가거든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잠깐 절단하고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처음 출시됐을 때는 배터리가 이 부분이 이 날개라 그러는데요. 이 날개 부분을 제가 제거해서 드릴 겁니다. 날개를 제거하지 않으면 제대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 제거를 하죠. 자, 날리고 자, 날개가 제거됐다고 해서 중고품이 아닙니다. 새 건데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바꾸도록 할게요. 자, 날려버리도록 하고요. 자, 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밀어두면 딱 하고 들어가죠. 자, 들어가고 배선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접점 배선을 이렇게 깔아주시고 이렇게 접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커버를 씌우실 때 커버 위치를 잘 보고 넣으세요. 자, 요게 위죠. 요게 요 부분이 위에요. 배터리 넣으실 때 거꾸로 끼우시는 게 좀 유리해요. 왜냐면 배터리가 그러니까 총을 뒤집어 놓고 하는 게 유리한데요. 안 그러면 배터리가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지구는 중력의 나라죠. 그래서 이상하죠. 자, 그래서 총구를 맞춰주시고요. 거꾸로 놓고 하니까 좀 제가 보여드리면서 하려니까 힘드네요. 여기 보시면 가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주는 가드가 있기 때문에 이 가드에 맞춰서 배터리를 놓으시고 뒤로 밀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춰서 이렇게 딱 밀어주시면 탁 요 콥에 걸리거든요. 딱 걸리고 아까 빼놨던 핀 있죠? 어디 갔나? 여기 있네. 핀은 뭐 아무 쪽으나 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왼쪽에서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 부분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장착이 끝나죠. 자, 격파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단발이고요. 자, 연발 쏘실 때 이렇게 쏘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게임이 끝나고 한 게임이 끝나든 두 게임이 끝나든 간에요. 이 안에 메인 스프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메인 스프링의 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게임이 끝나고 나면 매번 단발을 항상 3방 쏴주시기 바랍니다. 단발을 3방 쏴주셔야지만 안에 스프링 앞에 있는 피스톤이 원래 연발로 쏘면 뒤로 가서 압축이 되어 있는데요. 압축된 상태를 푸는 방법이 바로 단발로 3방을 쏘는 거거든요. 단발로 3방을 쏘면 반드시 피스톤을 앞에 가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스프링이 압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 스프링의 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총을 쓰다가 보니까 파워가 약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 대부분 10중 8구는 여쭤보면 다 어떤 분들이냐면 단발 사격을 이렇게 3방 안 했다는 거죠. 항상 보관하기 전에 3방,
매 게임 끝나도 3방 이렇게 습관적으로 단발로 틱틱 3방을 쏴주셔야지만 스프린트 항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원래 파워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을 보관할 때도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총을 보관할 땐 어떤 분들은 뭐 실총처럼 이렇게 세워서 보관하시는데요, 우리 서바이벌 전동건들은 반드시 이렇게 눕혀서 보관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그 이유는 실총은 메탈로 되어 있고요, 상당히 구조가 단순하고 상대적으로요, 이 전동건보다. 그 다음에 튼튼하기 때문에 쓰러져도 별 문제가 없지만요, 전동건은 재질이 대부분 플라스틱이고요, 메탈도 섞여 있지만 대부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바디 자체가 쓰러졌을 때 충격을 받아서 파손되는 부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관하실 때는 눕혀서 보관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항상 뭐 다 아시는 거겠지만 게임 끝나고 들어오면 안전으로 항상 돌려놓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노멀 탄창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멀 탄창이라는 것은 G36을 사시면 항상 이제 좋아하시는 거 있죠. 이렇게 더미탄이라고 그러죠. 이거 모양탄입니다. 실제로는 더미탄이 들어있는 이 탄창을 노멀 탄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G36에서는 물론 이제 별도로 연사 탄창을 구매하셔야 되겠죠. 편하게 쓰시려면. 자, 이 노멀 탄창은 장전을 하실 때 기본적인 방법은요, 이런 장전봉을 사용하는 겁니다. 장전봉 사용하는 방법은 좀 간단한 편인데요, 장전봉에서요, 보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장전봉 케이스하고요, 장전바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보시면 한쪽은 넓고요, 장전봉 케이스는 한쪽은 이렇게 좁습니다. 이렇게 좁아요. 그래서 한쪽을 막고요, 요 끝쪽에다가 비비탄을 이렇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쭉 보시면 64발 정도, 80발이나 64발 정도 들어갈 텐데요, 요거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싹 뒤집으세요. 네, 반대쪽을 물론 막고요, 반대쪽을 이렇게 막고 뒤집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사실은 그냥 내비둬도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일단 뒤쪽은 떨어지니까 뒤쪽을 이렇게 막고 거꾸로 세우신 상태에서 보세요. 탄창 입구에다가 좁은 쪽을 끼우시고요. 그 다음에 장전 막대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넣는, 네, 보세요. 쭉 밀어넣는, 이렇게 장전됐죠?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게 상당히 원시적이고 무식한 방법입니다. 이제 기본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별매로 사용하시는 이런 비비로더를 사용하시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비비로더는 요 비비로더 상부에다가 탄을 부어주시고요. 자세한 사용법은 제 그 쇼핑몰에, 우리 쇼핑몰에, 스와트모의 쇼핑몰에 보시면 자료실에 별도로 동영상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비비로더 사시면 이렇게 돼 있고 꼭지가 있는데, 이 꼭지는 이제 권총에 장전할 때 쓰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전동건에 장전할 때 쓰는데, 보세요. 이건 더 쉽습니다. 이렇게 탄을 채우시고 입구에다 찔러 넣고요, 꾸짝 밀어넣으면 쏙 들어가죠. 최대 80발까지, G36 같은 경우에 80발까지 장전이 가능하고요. 연사 탄창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별도로 탄 삽입구가 있어서요, 요 부분에다가 뚜껑이 있어서 이 뚜껑을 싹 열고 비비탄을 부어주시고 밑에서 감아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감지 마시고요. 보통은 이제 처음에 한번 끝까지 감아보시고 그 횟수를 세신 다음에 처음에는 한 80% 정도만 감아서 쓰세요. 끝까지 감기면 띡띡띡 그러면서 태엽이 헛돌거든요. 그 상태로는 사실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항상 이제 주기적으로 딱 보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감아서 쓰시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리고 그 연사탄창의 태엽도 보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노멀 탄창 같은 경우는요, 안 쓰실 때는 반드시 다 빼셔야 됩니다, 탄을. 네? 탄을 안 빼시면 이 안에 스프링이 항상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스프링 탄성을 잃어서 나중에 급탄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푸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빼는 방법은. 자, 여기 보시면 G36 꼬다리, 그죠? 장전 로더 부분 뒤쪽으로 보시면 조그만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 요거를 탁 누르시면 이렇게, 그렇죠? 비비탄이 막 튀어나옵니다. 쫙 하고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제 안에 탄이 하나도 없겠죠? 보세요. 자, 이렇게 빼내시면 됩니다. 아이고, 내 탄.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제 장전시키는 방법 좀 이따 보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마루이 전동건에 사용하는 이 비비탄은요, 아카데미 탄이 아닙니다. 이 좀 조심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요게 이제 아카데미 탄이거든요. 알록달록 그죠? 저는 요거 탄총으로밖에 안 써요. 요건 0.12g인데요. 탄이요 상당히 거칩니다. 거치고요. 그 다음에 탄이 0.12g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마루이 탄에 비해서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죠. 그리고 만약에 이 총에 넣었을 경우는 안에 바렐을 다 깎아먹고요. 그 다음에 호흡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위로 확 솟구치는 그런 현상이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탄, 이 탄이 이제 0.2g 탄 마루이 비비탄이죠.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 마루이 비비탄. 물론 이제 총에 따라서는 지금 이런 경우는 별도 구매하시는 분도 있겠고, 카드 구매하시는 분들은, 현금 구매하시는 분들은 서비스로 제가 드렸겠죠? 자, 받으셨나요? 이 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탄이 상당히 매끄럽게 연마가 잘 돼 있고요. 이 탄 연마하는데 보통 5번에서 6번 정도 공장에서 연마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코팅까지 지금 입혀져 있습니다. 반딱반딱하게. 상당히 정밀한 탄이고요. 지금 이 총 안에 있는 총구의 길이가요. 그러니까 이너 바렐인데요. 안쪽 총구의 안쪽 총구의 이제 구멍의 크기가 6.08에서 한 6.07 정도 나오거든요. 6.07mm 정도. 근데 이 비비탄은 지금 6mm짜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0.08mm 밖에는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탄을 주워 쓰신다든가, 한번 떨어진 거를, 아니면 벽에다 쏘시거나 바닥에서 쏘시고 나서 그걸 주워 쓰시면 그 비비탄에 흙이 묻어 있거나, 아니면 충격을 받았을 경우 비비탄이 갈라져 있거나, 아니면 짱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넣고 쓰시게 되면요, 총 100% 망가집니다. 막혔는데 계속 쏘게 되면 보통 2번기아들이 많이 빠개지죠. 그래서 비비탄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바닥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그냥 버리시기 바랍니다. 줍지 마시고요. 안 흘리는 게 상책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비비탄은 좀 담아놓고요. 아까운 거니까. 내일모레 또 게임이라 제가 써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탄을 채웠다고 가정을 하고요. 탄을 지금 뺐지만요. 자, 탄창을 끼울 때는 어떻게 끼우시냐면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띡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반대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빼실 때는 어떻게 빼시냐면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릴리즈 버튼이. 그래서 앞으로 탁 밀어주시면 이 버튼이요. 이 버튼을 딱 밀어주시고 빼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거꾸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시면 빠집니다. 끼우실 때는 그냥 끼우시고요. 끼우실 때 그냥 끼우시고, 빼실 때는 릴리즈 버튼 누르고 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되겠고요. 탄창에 보시면 G36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홈이 하나 있을 겁니다. 자, 오른쪽 편에는 오목한 홈이 2개가 있고요. 왼쪽 홈에는 볼록한 홈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탄창과 탄창끼리 서로 물려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원래 이제 M16계열 같은 경우나 AK나 MP 같은 다른 총들은 탄창 클립이라는 게 있어서 탄창을 이렇게 서로 2개를 묶을 때 서로 이렇게 물려주게 되어 있는 그런 클립이 있지만, 별도의 클립 없이 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부분이요, 연결시키는 부분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물렸을 때 부러져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개를 연결해서 쓰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꺼내 쓰는 맛도, 탄창을 교환하는 맛도 괜찮기 때문에 그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0점 조절하는 방법은 그 그림에도 설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 안 하겠고요. G36 같은 경우에 이제 가늠자가 안 보이네요. 이렇게 2개, 3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2개 큰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가지 설명드린 것은 이제 지금 이 총에 대한 무단 사용 금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 이제 그 총을 분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총에 대해서 모르신 상태에서 분해하시면
제가 수리할 때 상당히 난해해지고요. 혹시라도 수리하실 일이 있으면 저한테 의뢰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 총 자체에서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분해하시다 보면 이제 부품을 어딘가를 빠뜨렸는데요. 그걸 모르셔요. 무슨 부품이 빠졌는지조차도. 나중에 그 부품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마루이 제품에 들어와 있는 부품은 자주 고장나는 부품들, 기아라든가 피스톤이라든가 이런 부품들만 들어와 있지, 바디에 관련된 것들은 상당히 구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절대 분해하지 마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이 총기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모의총기법이라는 모의총기법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의총기법은 파워가 0.2줄 이하인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그 기준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칼라 파트가 항상 존재해야 됩니다. 칼라 파트를 무단으로 색칠 하시거나 도색하시거나 도색하신 상태에서 들고 다니시게 되면 바로 법적인 제재를 받고요. 이 총 자체 또한 지금 현재 파워 기준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 데서나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따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 총을 들고 길거리를 활보하시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그 다음에 10일 미만의 10일 정도의 구류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총기는 앞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빨간색 줄이 올라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저희 같이 이제 경찰서에다 신고한 상태에서 또는 군부대에 다 신고한 안전한 장소에서 허가받은 장소에서 허가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이 서바이벌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기본적인 거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배터리는 반드시 방전해서 충전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연발을 쏘고 나면 반드시 단발 3발 꼭 기억하시고요. 안 쓰실 때 연산탄창이나 노멀 탄창에 들어있는 로더 부분이죠. 이렇게 차에 채워져 있는 로더 부분에 들어있는 잔탄들은 제거하시라. 그 다음에 오랫동안 안 쓰실 때는 배터리도 빼시는 게 좋습니다. 빼주시는 게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철에 관계된 총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호복고무도 이제 고무기 때문에요. 얼어버릴 수 있거든요. 얼면 비비탄이 2발, 3발, 4발이 한꺼번에 뭉쳐서 나가거나 아니면 탄이 발사가 안 되고 자꾸 막히거나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이건 100% 고장이 아니고요. 호복고무가 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관하실 때는 실온에서 보관하시는 겁니다. 방 안에서. 만약에 차에서 보관하셨다가 추운 날씨에 차에 그대로 보관한 상태에서 바로 게임을 뛰시면 호복고무가 얼어서 발사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 경우 해결책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차 안에다가 히터를 최대로 틀어 놓으시고요. 총을 놓고 한 2-3시간 정도 기다리시면 호복고무가 녹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겨울철에는 호복고무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거, 호복고무가 얼어서 탄이 발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또 한 가지, 겨울철에는 배터리 운용시간이 상당히 짧아집니다. 배터리에 남아있는 전류량이요, 상당히 많은 양이 항상 남아있거든요. 방전을 시켜보면. 그 얘기는 겨울철에는 남아있는 배터리 양이 많아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사용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철은 길어지겠지만 겨울철은 짧아지고요. 사거리도 좀 겨울철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호복고무가 좀 냉각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날씨가 푹해지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또한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뭐냐면 기압박스에 충격을 받아서 기압박스가 크랙이 가는, 즉 깨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겨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고요. 일반적인 특성들은 알겠지만 겨울에 플라스틱 재질들의 충격을 가하면 쉽게 깨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D36은 상당히 좋은 총입니다. 3연식 기아에 이지천 슈퍼토폰 모터, 하이토폰 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힘도 좋고요. 이제 한 가지
바렐이 조금 짧다는 것이 좀 단점이고요. 배터리가 이제 대용량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인데, 대용량 문제는 이제 쇼핑몰에 보시면 ICS 배터리팩 75,000원짜리와 그 다음에 이제 9,600, 1,400짜리 배터리를 별도로 껴주시면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고요. 9.6V 1400mAh짜리 사용하면 사거리가 조금 더 늘어납니다. 파워도 올라가고요. 연사 속도도 좀 빨라집니다. 그리고 바렐이 짧아서 조금 나타나는 현상, 뭐 탄이 조금 흩어질 수 있는데요. 뭐 심각한 상황도 아니고요. 뭐 일반 전동군과 비슷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탄이 한쪽으로 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탄이 휘는지 아니는지는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측정은 바람이 하나도 없는 실내에서 측정을 해봐야지만 탄이 휘는지 아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탄이 날아가다가 어느 사거리 되면 파워가 떨어져서 그때부터는 작은 바람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탄이 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동건의 특성상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양해를 하시고요. 그런 부분은 고장이 아니고 제가 이제 처음에 세팅할 때 최대한 0점에 가깝도록 세팅을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요. 꼬부꼬부가 1mm 돌아가고 0.1mm 돌아가고 이걸 맞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최대한은 맞춰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은 고장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맞도록 0점을 옮겨주시든가 아니면 도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도트점을 옮겨주시면 됩니다. 총에 맞춰주시면 되죠. 총을 자기한테 따라오도록 만들지 마시고요. 그렇게 따라가시는 게 맞습니다. 전동건은 전동건일 뿐이지 실총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간에 긴 시간 동안 동영상 보시느냐고 고생하셨고요. 구매하신 GE316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